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4일 오전 9시 47분입니다. 몇 시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버틀러라는 데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총격을 받았습니다. 현재로는 귀 부근만 총상을 입고 무사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일어난 혼란 속에서 총을 쏜 사람이 사살되고, 그리고 이 유세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최소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죽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원들에 의해서 보호되면서 병원으로 갔는데 현재 양호한 상태라는 겁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이것을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버틀러 카운티의 지방검사인 리처드 골딩거는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현장에 있던 집회 참석자 최소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수사 당국자도 AP통신에 총격범은 집회 참석자가 아닌데 총격 이후 현장에 있던 경호팀에 의해 사살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장 유세를 시작한 지 10여 분 뒤 총성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그 소란 속에서 불꽃놀이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를 만지며 단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호팀에 의해 현장을 빠져나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 부근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양호하다고 트럼프 측이 발표를 했습니다.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인데 성명을 통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고 주 경찰이 집회 현장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당 정치 지도자를 겨냥한 어떤 폭력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역 내 의료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을 맞아서 자신의 고향인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별장에서 쉬고 있었는데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짤막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회복을 기원한다. 이런 폭력은 쓸 자리가 없다. 조만간 트럼프와 통화하기를 바란다. 아직은 충분한 정보가 없다. 그러나 미국에는 이런 종류의 폭력이 쓸 장소가 없다. 이런 공격은 역겹다. sick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의 집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그가 안전하고 잘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이다. 추가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자신의 부인과 함께 그를, 즉 트럼프를 안전하게 보호해준 비밀 경호국, 경호실이죠. 경호실의 요원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국가로서 단결하여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 사건은 현재 아주 기복이 많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살벌하게 된 것은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대결할 때도 구호가 힐러리 클린턴을 잡아 넣으라는 구호를 계속 외쳤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2021년 1월 6일 의회가 선거 확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의회로 난입을 해가지고 그때 6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경찰관도 죽었습니다.
이런 소동을 일으킨 트럼프는 계속 이 증오심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쪽의 대응도 그럴 수밖에 없고, 오죽하면은 전 대통령을 반역 혐의로 탄핵 소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잘못했으면은 트럼프 자신이 그런 폭력의 희생자가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암살이 실패해서 그나마 미국이 혼란으로 더 이상의 혼란을 면하게 되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 언론, 여론 등에서 아마 여러 가지 비판이 막 쏟아질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미국은 총기 수가 미국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약 4억 자루의 총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선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양비론으로 트럼프도 잘못했고 바이든도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2016년 이후 미국 정치의 이 살벌화는 전적으로 트럼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 문화도 너무나 적대적이고 그 쓰는 용어가 아주 참 그러니까 거의 내전적 상황입니다. 한국에서의 이런 정치 문화는 전적으로 좌익 정치 세력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몇 달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에 2번 그 동선이 노출됩니다. 출퇴근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왜 암살되었습니까? 동선이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자의 동선 노출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숙소와 집무실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처럼 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나옴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든지 뭔가 수를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속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